결혼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링 비디오 https://downsub.com/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wawl7c621g 내 이름은 안나이고 내 인생은 마크의 손이 내 얼굴을 친 날. 그 때리는 소리는 우리의 작은 것일 뿐 아니라 내 깊은 곳에서 행복한 결혼의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나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내 뺨은 나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충격에 불타올랐습니다. 마크의 눈 한때 너무 따뜻하고 매력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차갑게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한계점이었다. 나는 항상 사람이었다. 나는 겸손한 배경에서 나올 수 있는 한 푼도 아끼지 않았다. 습관이었어. 좋은 직장을 구한 후에도 생활 방식은 변함없었어. 부지런히 저축해 뮤추얼 펀드와 주식에 투자 대학 시절 경영학을 전공한 지식이 도움이 됐어. 소박하면서도 심오한 꿈을 꿨어. 나만의 집을 갖는 것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꿈이 날로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마크와 직장에서 만난 그는 매력이 넘치고 잘생겼고 특히 호감을 샀다. 회사의 칸막이와 회의실에서 우리의 로맨스가 피어났다. 이랬다. 데이트에서 결혼으로의 빠른 전환이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다. 나는 아이들을 갈망했지만 우리의 근무 일정과 마크의 명백한 무관심은 항상 그의 열정 부족으로 인해 방해가 되는 것 같았다. 내 부서에서는 초과 근무를 요구했지만 급여는 많이 받았고 그 사람은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일찍 집에 돌아와 내가 도착할 때까지 비디오 게임에 이렇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의 평온한 저녁 시간의 끝을 의미했고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기나 운명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택으로 인해 집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어머니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건강이 나빴을 때 내린 결정이지만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삶에서 그의 어머니의 존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방문객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내는 빈정거림과 비판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또 늦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그가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표시에 대해서만 걱정하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녀의 비판은 가차 없었고 표시는 그의 가상에서 조롱했습니다. 마크의 손이 내 얼굴을 만났을 때 내 안에 무엇인가가 찰칵 소리를 내던 날 세상은 잊혀졌다. 나는 이 순간을 준비했지만 마크가 분노한 것을 보고 그런 일이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나은 자격이 있었고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난처를 찾은 부모님 집의 낡은 침실의 고요함에서 나는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에 깨어 누워 있었습니다. 밤의 고요함은 한때 기쁨과 교제의 원천이었던 마크와의 결혼 생활과 내 안의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누워있는 동안 원망과 상처로 얼룩진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재현된 우리 관계의 이야기, 사무실에서의 첫 만남, 늦은 밤 함께 나눈 점심,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이제 너무 초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동료와의 전환, 인생의 파트너는 거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매끄럽게 이어졌지만 그 이야기와는 달리 우리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없었습니다. 나는 결혼 초기에 웃음과 꿈을 나누던 기억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크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항상 갈망했던 가족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그의 무관심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나의 열망과 필요에 대한 그의 무시하는 태도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내가 상호 존중과 이해가 부족한 결혼 생활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족에 대한 재정적 기여의 격차로 가슴 아프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었고 나는 항상 고소득자였지만 표시가 나의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여겼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내 월급으로 임대료와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표시의 수입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 관계의 불균형을 더 많이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에 관한 것이었으며 모든 것이 나에게서 그에게로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모임을 만들고 지금은 신기루처럼 미래를 계획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방의 고요함 속에 누워나 자신의 필요와 행복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복합적인 감정, 분노, 슬픔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해방나는 마크를 떠나기로 한 내 결정이 단순히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존엄성을 되찾는 것,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새벽이 빛을 가져오면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기에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작하려는 새로운 장의 상징으로 느껴지는 방은 재발견과 치유의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가치에 대한 지식과 앞으로의 길에 대한 결심의 힘으로 무장하여 앞에 놓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 결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음 며칠 동안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구축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박나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문제에 직면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표시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피해왔습니다. 표시의 어머니 콜린스 부인은 어릴 때부터 우리 삶에서 항상 도전적인 존재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나에 대한 반대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자주 집에 방문했고 내 직업과 생활 방식 선택에 은근한 비판과 냉소적인 발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콜린스 부인의 목소리가 안타깝다는 듯이 나를 반겼습니다. 또 늦었군요. 그녀는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도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불쌍한 마크는 스스로 참아야 했고 말이 찔렸지만 더 마음 아픈 것은 표시의 수동적 수용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해 그는 나를 위해 일어서지 않았고 그녀의 끊임없는 비난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느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녀가 나를 대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긴장과 경계 설정 나는 콜린스 부인을 의무적으로 만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녀가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콜린스 부인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긴장되었습니다. 콜린스 부인의 작은 거실은 오래된 사진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에게 더 따뜻함이 없는 과거의 추억 나는 콜린스 부인 마음의 감정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고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서 그녀가 그녀의 눈에 분명한 것에 놀란 표정을 짓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그녀와 마주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것입니다. 나는 단지 마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어적인 태도로 그녀의 목소리에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제대로 닿지 않았어. 당신이 아들을 아끼는 건 이해하지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당신의 행동은 나에게 무례했다. 우리의 상호작용은 제한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녀의 반응은 불신과 분노가 혼합된 것이었다. 당신은 이 가족을 찢어버리고 있어요. 당신은 이기적이에요. 나는 나 자신과 나의 행복을 존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관리 대화는 짧고 불편했지만 그녀의 집을 떠날 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내 어깨에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은 내 독립을 되찾고 내 경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중 하나였습니다. 치유로 가는 길은 길었지만 이러한 어려운 대화를 처리하는 것이 내가 적응하는 다음 몇 주 동안의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나는 우연히 진실을 발견했고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고 마크를 떠난 후에도 유지했던 일상적인 공동은행 명세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정기적인 인출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충격적인 계시로 이어졌습니다. 마크는 비밀리에 그의 어머니에게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발견은 매달 우리가 저축한 것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못하는 동안 분노와 배신이 내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호 목표와 신뢰에 대한 기만과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나는 대답이 필요했고 마크로부터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그와 대면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주 행복한 시간의 회의는 처음부터 긴장됐다. 마크는 불안한 듯 커피잔을 들고 안절부절하며 내 눈을 피했다. 마크, 왜 나한테 않고 우리 저축을 엄마에게 드렸는가? 나는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목소리를 쉬지 않고 물었다. 응답하기 전에 그녀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안나, 당신은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지만 왜 숨기고 나와 논의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명확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방법이 더 쉬웠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속삭임보다 조금 더 쉬운 목소리는 마크에게는, 확실히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의 좌절감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려는 계획이 있었고 당신은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내가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불평등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최악의 두려움. 이 깨달음은 떠나기로 한 내 결정이 단지 옳았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노력이 필요한 파트너십에 기여해 왔습니다. 내가 떠날 때 바른 가치도 없고 보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어려운 길은 속임수에서 벗어나 내 꿈과 노력이 존중받는 미래를 향해 가는 명쾌한 느낌이었다. 나는 지금은 혼자였지만 오랜만에 나는 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꼈고 앞으로의 길은 내가 형성해야 하며 나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크의 재정적 배신을 발견한 후 몇 주가 감정과 행동의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을 풀어내는 과정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혼란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결혼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고 나는 마크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산 분배를 논의하기 위해 나는 우리가 산책하던 지역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려운 대화를 위해 몸을 담그고 있었지만 한적한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은 빠르게 높였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의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을 파헤쳐가는 동안 긴장감이 고조되고 분노에 찬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크가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때려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날카로웠지만 감정적인 상처는 더 깊게 베었습니다. 나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마크의 눈을 들여다보았지만 내가 본 것은 분노와 좌절에 사로잡힌 낯선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육체적 공격에 의지한 것이 처음은 흔들리지 않고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확신에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을린 볼을 어루만지며 그를 바라보았다. 마크,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목소리가 떨리지만 의연한 마크는 그 중력을 깨닫는 듯 했다. 그의 분노는 후회와 불신의 혼합으로 해소되었지만 한때 우리 관계의 기초를 형성했던 신뢰와 사랑은 그 후 며칠 동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졌습니다. 나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결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서명하고 변호사와 만나는 동의를 진행하면서 내 삶과 존엄성을 되찾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단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 내 미래를 향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외로움의 순간도 있었고 내 결정의 무게가 벅차게 느껴졌지만 그 모든 것을 버텨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믿음, 두려움, 무례와
법원 밖에 서서 손에 최종 이혼 서류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느낌 마크가 포함된 내 인생의 장은 공식적으로 닫혔지만 새로운 장은 내가 내 방식대로 행복과 성취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의 저자가 되는 장을 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혼의 마무리는 너무 오랫동안 숨을 참은 후 깊은 숨을 내쉬는 것 같았지만 자유에 대한 느낌은 신났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일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혼자였습니다. 두려운 동시에 해방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이혼의 여파로 나는 일과 내 삶을 재건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나의 재정적 독립성에 힘을 실어주는 진실을 발견한 전환기 내가 저축한 투자 그것은 나의 생명선이었습니다. 나의 선견지명과 규율에 대한 증거 지난 몇 년간의 감정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까스로 확보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안정된 재정적. 나는 다시 한번 공유했던 집을 소유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의 타협과 실망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집을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독립을 되찾기 위한 발걸음을 찾다가 결국 나는 그것이 직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벽돌과 모르타르의 구조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을 구입하는 것은 나의 회복력과 자율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의 짜릿한 경험 성취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거래 이상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였습니다. 이사하는 것은 내가 매달린 사진을 풀 때마다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아늑한 거실과 햇빛이 잘 드는 주방이 있는 집은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간에서 집으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나의 안식처 이 새 집에서 나는 결혼. 혼란 속에서 잃었던 평화와 자아감을 찾았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새로 찾은 독립에서 느꼈던 자유와 자부심이 때때로 슬금슬금 들어왔던 것이 훨씬 더 컸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의 기쁨과 도전을 포용하는 새로운 일상을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포기하고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하기 시작한 취미는 더 이상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배신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어느 날 저녁 정원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며 오렌지색과 핑크색 페인트 나는 모든 단계, 모든 투쟁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강해졌고 더 자신감이 생겼으며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통해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성장과 행복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로 가득 찬 탐험의 길이었고 그것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삶은 지난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즐기는 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고독과 다른 사람의 기대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이 작품은 예상치 못한 도전으로 인해 곧 중단되었습니다. 마크와 그의 어머니가 내 삶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몇 달 후 마크의 예상치 못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열자 그가 복잡한 감정으로 고심하는 듯 거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기억의 홍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즐거운 안나, 마크는 그의 목소리가 절망에 물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저하기 전에는 듣지 못했지만 결국 그가 말해야 했던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했고 뒤이은 대화는 기이하고 드러났습니다. 표시는 내가 없는 삶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콜린스 부인은 그에게 특히 재정적으로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그는 대처하기 어려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안나 이제 다시 시도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는 거의 간청하면서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표시와 함께했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표시, 우리 삶의 일부가 끝났다는 것, 우리 전진했거나 적어도 나는 잘 지내기를 바라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내 음성 회사인. 그날 떠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콜린스 부인도 등장하기 시작했고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비난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사라지자 그녀의 방문이 너무 잦아지고 방해가 되어서 그녀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콜린스 부인을 떠나야 합니다. 마크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일은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은 여기 와서 나를 괴롭힐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만남 중에 다시 들어가려는 그들의 시도가 지치고 산만하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표시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를 거부했으며 그의 어머니의 방해적인 행동은 내가 새로 찾은 평화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계 나는 법적 조언을 구했고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이상의 괴롭힘이 있을 경우 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한때 돌보던 사람에 대해. 것은 어려운 조치였지만 내 웰빙을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들의 방문과 통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멈추었습니다.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고 그것이 내 삶의 평화를 회복했고 그와 함께 내 초점은 다시 나와 나만인 미래를 건설하는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경험은 도전적이었지만 설정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강화했습니다.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내 성장과 강인함에 대한 증거였으며 내 집의 평온함 속에서 나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쉽게 흔들리거나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나의 안식처는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소란스러웠지만 나를 자존심과 힘을 실어주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마크와 그의 어머니의 침입이 중단된 것이 내 여행의 전환점이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공간을 나의 평화로 수호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내 방식대로 정의된 삶에 대한 나의 헌신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새로 발견된 해방은 단지 방해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치와 열망을 반영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재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부모님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의 기둥 나는 나의 독립의 상징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나의 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문을 들어섰을 때 그들의 눈에 떠오른 기쁨과 자부심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강했던 우리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내가 짓고 있던 삶은 내 집이 따뜻함과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주최했고 사교와 웃음의 기쁨을 재발견했습니다. 한 번 재산의 확장이 사랑의 노동이 된 내 정원은 있는 곳입니다. 꽃과 채소를 심고 손톱 밑에 흙과 등 뒤에 있는 태양을 즐기며 직업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창의성과 헌신을 가져왔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뒤로 미뤘던 내 경력은 이제 직장에서 이정표를 달성하는 만족감을 누리며 개인적인 삶에서 재정적 안정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독서 클럽에 가입하여 소설 페이지와 그에 따른 위안과 흥분을 찾았습니다. 내 몸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내 하루의 평온함과 마음챙김을 가져다준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부적인 것이었습니다. 표시와의 실현과 그 이후의 여행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인생에서 원했고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내 자신의 회사이며 고독한 순간에 만족을 찾았습니다. 변화는 단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더 조화롭게 더 공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해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볼 때 나의 미래를 방해할 수 있는 괴로움으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행 결혼 생활의 중단점에서 내 삶의 재건까지의 여정 나는 경험의 테피스트리를 봅니다. 내가 된 사람에게 필수적인 각 실은 도전으로
차 있었지만 각각의 장애물은 오늘 더 나은 만족스러운 삶을 향한 디딤돌이었습니다. 나는 내 정원에 서 있습니다. 수평선에 지는 해가 내 작은 안식처 위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얼룩진 내 이야기를 번창시켰으며 승리는 그 회복력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미래를 바라볼 때 인간의 정신을 갖고 희망과 설렘을 걷